기아에 들어가 있는 최신식 기술은 그냥 지금 다 들어가 있다. 뒷사람이 야 좁다. 옆에서 보니까 차가 크다. 트렁크 한번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어하! 아니 이제 트렁크 잘 찾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 습식? 습식까지는 아니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드마가 잡고 있는 핸들에 HOD, Hands On Detection. 2열 시트가 이렇게 넘어가는 뭐 얘기할 줄 알죠? 이중접합. 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눈으로 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리고 이중접합. 소렌토에는 없어. 소렌토에 넣고 싶어도 못 넣어.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는 차량은 먼저 얘기해 주세요. 현대 스포티지. 네? 아니야? 기아. 저기 뒤에 대문창만. 자, 이거는 다시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는 차량 뭔지 얘기해 주세요. 기아 스포티지. 네. 기아 스포티지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드마는 사실 차알못이지만 뭐 전문 용어 잘 몰라요. 그냥 손잡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레일이거든요?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왜냐면 드마가 없으면 내가 혼자 조금 한국말 하기가 어색해요. 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전면부가 All New, 풀 체인지라고 하죠. 그 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드마가 못 외웠던 그 단어. 스타쉽 시그니처 아무튼 뭐 그런 멘트 있었잖아요. 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디자인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라이트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모양도 있지만 지금 이 끝부분 여기도 이게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그 디자인 큐거든요. 별자리에서 별자리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걸 내가 어디서 느껴야 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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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런 걸 이렇게 이었을 때 우리 별자리가 그냥 이렇게 뭐 붙어. 그렇지. 북두칠성도 그냥 별인데 우리가 그걸 이어서 별자리라고 부르잖아. 동의하실 수 없나요? 아니 뭔가 스타쉽 이러면은 여기다가 뭐 별을 박아놓다던가 막 여기 이 안에가 엄청 반짝반짝반짝하다던가. 지금 이게 양쪽에 불이 켜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범퍼가 엄청나게 커. 끝에서 끝까지. 그런가? 한번 봐봐. DRL이랑 라이트까지 같이 들어왔죠. 이 위에 두 발은 하향등, 일반적으로 비춰주는 라이트.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추는 라이트고 밑에는 상향등. 그래서 상향등 키면 저기 네 발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넓어 보이지 않아? 라이트가 끝에서 끝까지 이게 다 들어와. 내가 좁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차가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본넷의 이 라인감이 이렇게 앞으로 모여서 떨어지는 거야.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멀리 가서 보면은 이 옆폭까지 굉장히 크게 있는 거지. 드마가 지금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제가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여기 보세요. 라이트가 그냥 네. 휀더까지 나와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가 휀더면 그러네. 라이트가 여기에 위치하거나 여기까지는 범퍼, 여기까지는 휀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뭐 라이트 K5도 그렇고 이 휀더까지 나오는 게 스포티지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여기까지 있지만 실제로 또 헤드라이트의 어셈블리 파츠는 진짜 여기까지. 현대의 투싼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량인데 국내에서는 스포티지 판매량이 투싼보다 더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ll New 스포티지가 아니죠. 저기 보면 네. 더 뉴 스포티지잖아. 네. 상품성 개선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부가 완전 그냥 All New 풀체인지급으로 그냥 완벽하게 바뀌었다. 기아에서는 못 봤던 이런 새로운 전면부 디자인, 여기에도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고 엠블럼도 검은색이 들어가면서 스포티함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 드마님도 그런 스포티함을 좀 느끼시나요? 이 앞에 요 무늬들이 보통은 막 다이아몬드, 격자, 이게 뭔가 복잡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 속이 빡 뚫려 보이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오히려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또 신규 적용된 컬러인데 이 컬러 외장 컬러는 어때? 이거 살짝
무슨 컬러? 현대 N 컬러. 아, 현대 N의 퍼포먼스 블루. 전혀 다른 컬러고요. 퍼포먼스 블루의 그런 좀 쨍한 파람이 결한 좀 파스텔. 물론 좀 차분해. 맞아. 차분하고 좀 더 파스텔 느낌이 나는 색상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외관이나 컬러 이런 거는 철저히 개취의 영역이다 보니까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신규 색상이 기아 스포티지에 이번에 또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시되고부터 인기가 꾸준히 좋았던 이 시멘트 컬러. 근데 저게 엉구리 컬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저걸 또 시멘트 컬러라고 할 수가 있어? 뭐예요? 이런. 시멘트보다 네. 좀 라이트하잖아. 라이트 쿨 그레이. 라이트 쿨 그레이. 뭔가 화장품 이름 같다. 뭔 소리야? 너무나도 기본 컬러인 블랙 그리고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 그 컬러까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컬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컬러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게 블랙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진짜 티가 안 나요. 블랙이 아닌 컬러일 때는 이런 플라스틱 클래딩이나 아래의 플라스틱 부분, DRL, 이런 하이글로스 피아노 블랙의 포인트, 바디 컬러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 근데 왜 저기랑 달라? 어디? 저 차랑 이 부분이 왜 달라? 잘 집어주셨는데 X라인이라는 트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체크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전면부, 후면부의 범퍼 디자인이 다르고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엠블럼이 들어갔어. 저 차량에도 지금 검은색 엠블럼이 들어갔고 여기에도 휠은 그냥 완전 다 검은색이 처리가 됐죠. 가장 또 중요한 휠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235, 55, 19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내에서 타고 본 건데 그 썬루프 부분 봤을 때 검은 색깔의 스웨이드 타입 X라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내 들어가서 차 어떤지 조금 살펴볼까? 네, 실내 탑승했는데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좀 드마님이 좀 불만이거든요. 이럴 거면 나 왜 데리고 오냐. 맞아. 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얘기하실 건데. 그냥 민망해서 제가 있어야 되는 것뿐 아닌가요? 맞습니다. 좀 제가 많이 떠들지만 왜냐면 차량 리뷰잖아요. 이 정확한 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스포티지 실내로 넘어와서 이제 드마님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세요. 핸들이 뭔가 달라. 최신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 스포크라고 해서 스포크가 한 개, 두 개. 보통은 여기까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혹은 Y자 모양으로 3스포크를 많이 쓰는데 맞아. 여기 뭐 원래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없어. 또 거기에다가 이 기아 마크 보시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네. 이게 바로 기아 브랜드의 관통하는 디자인 언어인 Opposites United. 이제 상반되는 다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새로운 것이 생긴다. 라는 디자인 철학인데 얼마 전에 그래서 성수동에서 개최했던 Opposites United 아트쇼 다녀왔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또 이 핸들 위 아래 보면 네. 자 말씀해 주세요.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죠. D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이 있는데 TMI지만 이 핸들 위를 자른 거는 이제 레이스카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 지금 F1도 엄청 열렬히 시청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동그라미면 더 위로 올라오잖아. 시야를 가리잖아. 그래서 레이스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파지를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불필요한 부분이고 높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인 거야. 기아 스포티지로 레이스를 할 건 아니지만 이게 왜 있냐? 네, 스포티한 느낌. 스포티지에 스포티 있다고 했죠? 그걸 다 접목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 또 뻗어가서 뒤에 패들 시프트 있잖아. 네. 패들 시프트까지도 사실은 원래 레이스에 적용이 됐던 기술들이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스포티지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매뉴얼 모드에 갔을 때 변속을 할 수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조금 더 향상된 모터 성능과 함께 하이브리드가 또 출시됩니다. 아직 인증 전이라 정확한 정보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전기차가 그랬듯이 회생 제동 단계를 또 조정할 수 있고 스마트 리젠 모드까지 들어가서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회생 제동의 부드러움과 세세함까지 하이브리드에서도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CCNC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이게 켜질까? 네, 켜지네요. 우리가 익숙히 봤던 디자인이 여기 들어가 있죠. 최근 기아에 적용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오늘 취재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런 상세한 것들은 시승할 때 그 외에 이 공조기, 내비게이션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지 아세요? 자, 이걸로 AC, 에어컨을 이제 켤 수 있고 자, 여기 이걸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이걸로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기아에서 많이 봤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좀 이렇게 휘어있지. 네. 드마를 보고 있고 정면을 한번 바라보시면 화면에 뭐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있네? 여기 나와. 네, HUD, HUD 줄임말로 Head Up Display. 이제 화면에서 또 정보를 보여주는, 우리가 익숙히 뭐 많이 다른 차에서 봤던 거지만 상품성까지 추가가 됐고, 이 핸들, 지금 드마가 잡고 있는 핸들의 HOD, Hands On Detection. 정전식 기억나시죠? 네. 뭐예요? 이거 핸들을 잡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안 나는 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좀 잘 못 느끼시지만 장거리 갈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좀 많이 움직여줘야 꺼지잖아. 우리 차. 우리 차. 이렇게. 23년식 기아 셀토스 7단 건식 DCT가 들어간 차량을 타고 있는데, 그 차량을 많이 움직여줘야, 진짜 심지어 어떨 때는 차가 흔들릴 정도로 좀 움직여줘야 이게 인식이 됐는데, HOD, Hands On Detection이 들어가면 전혀 그런 이슈가 없다. 자연스레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는 7단 건식 DCT라고 얘기했거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스포티지, 습식? 습식까지는 아니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미션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내려서 조금 또 말씀을 드리고, 실내적인 부분, 이 버튼류, 여기서 보면 터레인 모드, 오토 터레인, 스노우, 머드, 샌드가 들어갔고, 자,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아가 이 터레인 모드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차가 판단을 해서 최적의 주행 질감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 투싼에 최초로 적용됐던 기능, 베이비 모드가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시승하면서, 왜냐면 베이비 모드는 진짜 시승으로 한번 느껴봐야 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열면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슈슈. 네, 아이폰 14 프로 맥스, 큰 폰이지만 이렇게 뭐 문제없이 들어가는 거, 충전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는 데이터 충전 같이 충전만, C타입 차중 포트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닫을 때는 오. 그래서 완전 깔끔하게, 여기에도 그래서 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끝부분에 디자인 포인트 들어간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 뭐 저의 뇌피셜이고요. 드마가 하나씩 설명해 줄래? 뭔 것 같아? 이거 엉차. 네. 핸들 따뜻한 거. 네. 이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 네, 이렇게 돌리는 로터리 타입의 시프트 바이 와이어. 와, 얘는 그 경사에서 좀 이거 보호해주는 건가? 오, 맞아. 이거 내리막 경사로에서 이 버튼을 키면 그냥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 얘는 뭐지 근데? 지문 인식 기능. 이제 아. 저희 차에는 없어서 안 쓰지만, 사용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딱 타서 이거 누르면 내가 설정해 놓은 세팅으로 차 값이 다 바뀌는 거야. 시동이 그리고 걸리진 않아? 시동도 걸리지. 그리고 심지어 차 키도 없이 걸려. 우리 차에는 없죠. 여기 있으면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컵홀더. 이거 진짜 만드신 분은 저는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수납으로 널널하게 쓰고, 컵 있을 때는 컵홀더로 쓰고, 요 12V 아울렛이 있고, 얼마 깊은지 한번 보여주세요. 핸드폰. 네, 14 프로맥스 다시 등장한, 이 정도로 엄청 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왜냐면 여기에 또 보면 센터 터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사륜을 위한 이런 센터 터널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높이가 상대적으로는 엄청 깊어질 수는 없다, 전기차 대비. 하지만 뭐 내연기관으로서는 충분히 훌륭하죠. 글러브 박스, 이것도 뭐 단순히 존재하고, 여기 안에 보시면 빌트인 캠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를 넣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후면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OX 4륜구동. 당연히 스포티지는 4륜구동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사실 스포티지가 우리가 데일리로 타고 있는 기아 셀토스의 바로 다음 차야. 앞좌석 여기 2열 거리까지 되게 거리감이 꽤 넓어. 그래서 열어보면은 아마 엄청 트렁크가 클 것 같긴 해. 와이퍼는 저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 앞에 전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에 통일성을 줄 수 있게끔 평행적인 부분, 수평적인 부분, 그릴도 왜 되게 수직 많았잖아. 여기도 직각으로 쫙 떨어지고. 자, 이거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스타쉽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이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나는 이거 기아 폰트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 솔직히. 처음 이 엠블렘이 소개되고 바뀌었을 때 제 기억에 모든 분들이 다 디자인이 이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단 부분의 리어 디퓨저는 피아노 블랙으로 적용이 됐고, 여기 이거 보시면 네, 후진등은 저기에 위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불이 들어와? 이거는 번호판. 자, 그래서 저쪽에 보면 노란. 저렇게 노란색으로 딱 나온 게 보이죠? 네. 트렁크 한번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아니, 이제 트렁크 잘 찾네? 트렁크 짱 커. 오, 뭐야, 여기 수납도 꽤 되겠는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차량용 소화기가 보이고요. 차량 하부는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이게 뭔가 소음으로 올라오지 않게 좀 막아주나? 이런. 그렇지. 예전부터 너무 잘해와서 접히는데도 되게 깔끔하다. 여기 느껴지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도 평편해. 충분히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그건 뭐에다 써? 자 이걸 내리고 자 여기도 내릴 수 똑같이 있죠. 내려서? 네. 자 방금 건 뭐냐? 카고네트라고 해서 그 4가지 포인트에 그물망을 연결해가지고 그냥 차 트렁크에서 굴러다니는 애들 많잖아. 그거를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니까 차가 크다. 아 그래? 앞에서 볼 때는 차가 본넷이 이렇게 좀 모이는 느낌이 있어서 작아 보인다 했잖아. 근데 이 옆면부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컸거든? 근데 이 옆에 측면에서 전체를 봤을 때는 진짜 확실히 그냥 크다. 드마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전에도 존재했던 디자인 패턴이거든? 카니발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차에도 들어가 있는데 드마가 잘 얘기해 준 게 이 디자인이 저 끝까지 뻗으면서 그냥 트렁크를 닫았을 때 보면 자 저기 보시면 완전 끝까지 뻗었어. 그래서 차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훨씬 커 보인다 생각을 했나 봐. 아까 전면부의 DRL도 왜 여기서 여기까지 쭉쭉 뻗었잖아. 근데 이 측면부도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뻗어 있다. 그냥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끝까지 그냥 끝에서 끝까지 다 쓴 것 같아. 그 외에 또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여기 클래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 옆에 차 보면 쟤는 안 그렇지. 그냥 플라스틱이잖아. 이런 하이글로시 피아노 블랙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왜 달라? 왜 다를까? 일단 뭐 다르게 옵션이야? 그렇죠. 근데 드마가 보기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나 저 하이글로시 왜 그게 더 마음에 들어? 비싸 보여. 드마가 얘기한 게 많은 부분 맞거든? 하이글로스가 들어가고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이 되면 차가 좀 더 고급져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호불호가 분명해요. 2열에 탑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창문을 내리면서 뭐 얘기할 줄 알죠? 이중접합. 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눈으로 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리고 이중접합. 창문 끝까지 한번 내려주세요. 정말 좀 피곤하네요. 보신 것처럼 버튼 한 번으로 끝까지 내려가고 또 완전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잖아.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 댕댕이 저희 집에만 댕댕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저게 느낌이 주는 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창문이 끝까지 다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이제 저희 집 댕댕이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내밀 수 있느냐 못 내미느냐가 나뉘기 때문에 팔 이렇게 걸칠 때도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여기 자국 난다고. 맞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요즘 유행이에요? 자 어디서 보셨어요? 타스만. 네.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맞아. 타스만에서도 적용이 됐던 이 파우치가 여기도 들어가 있지. 나는 그게 픽업 트럭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얘기했죠 리뷰에서. 근데 이거 여기도 들어있네? 그러게요. 요즘 유행이야? 파우치 외에도 또 뒤에도 수납이 뒤에도 기존의 이렇게 수납이 또 있어. 똑같이 있네. 걸어서 거치할 수 있게끔 네. 편하게 들어가 있고. 네. 자 여기 C타입 차징 포트가 시트에 여기 하나 그리고 당연히 조석에도 들어가 있죠. 옆에 있는 거 좋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조정할 수 있게끔 사이드에 네 앞과 뒤. 뒷사람이 야 좁다. 아 너 앞으로 가.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뒤로 너무 젖혀져 있는데 내가 뒤에 잠깐 볼 일이 있을 때 여기 앞에 가서 이렇게 당겨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편하다고 합니다. 자, 텔레스코픽은 보시는 것처럼 수동이야. 수동이네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포인트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핸들 위에 보면 검은색으로 이제 센서가 들어갔거든. 맞아. 이게 지금 동급 최초로 그 적용이 된 시야를 이게 체크해 주는 건가? 맞아.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게 이걸 알려주는 카메라가 적용이 최초로 기아차에 되었다. 뭔지 몰라가지고 눌러봤는데 나. 그래서 이거 시동 걸면 카메라에서는 보이는데 이 적외선 라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빨간불이 나와가지고 그 우리 눈동자를 체크를 해. 제네시스에서 봤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돼서 이거를 다 추가적으로 안전에 다 도움이 되게끔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지. 요즘에 시트가 2열 시트가 왜 다 좋아? 차들이? 시트가 이렇게 넘어가는 보통 이 정도에서 요 정도란 말이지? 그치. 근데 지금 거의 누워서 가 이거. 2열 어때? 이 정도면은 중장거리도 괜찮겠지 충분히. 이 정도면 멀미인들은 괜찮아. 갈 수 있어. 맞아. 드마가 제일 좋아하는 뭐 그런 제네시스 같은 승차감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만큼 젖혀지면 이게 우리 지금 셀토스 젖혀지는 걸 느낌으로 한번 해봐. 제네시스보다 더 젖혀져. 각도가 조금 미묘하게 얘가 조금 더 누워있어. 그거는 세단이잖아요. 드마는 그래서? 지금 세단으로 기준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셀토스 느낌으로 지금 이 셀토스 정도잖아. 이 정도고. 그치. 셀토스도 그래도 2단계로 조절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만큼 이러면 여기에 멀미다. 근데 이러면 멀미 안 나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드마가 항상 하고 있는 자세가 이 자세죠. 멀미가 이제 심해서 멀미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고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가운데 시트도 뭐 되게 간결하게 컵홀더 2개 이거밖에 없긴 하지만 드마님도 최근에 알았던데 이 뒤에 헤드레스트 높이도 조절이 됩니다. 맞아. 아니 탔으면 딱 탔는데 살짝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헤드레스트가. 좀 불편한데 했는데 뽑았더니 뽑히더라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요 버튼 요거를 눌러서 높낮이를 또 조절하실 수 있고 그래서 2열에 타는 분들은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레그룸이 확보가 되는가 뭐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로 제공해 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드마가 크거든요 여러분 175cm 네, 장시인인데 이런 드마가 2열에 앉아서도 그냥 안락하게 성인분들은 대체적으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여기 도어 부분도 조금 피니쉬가 다르게 되어 있고 근데 2열에는 컵홀더 이 부분이 많이 조그마다. 이거는 조금 이 급의 차량에서는 그냥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 아무래도 저라면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가운데 이렇게 작은 수납함 있지 않았고요. 온도나 이런 걸 조절할 수는 없지만 2열에도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정말 중요한 아이소픽스 베이비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군데 이렇게 존재하고 패밀리카로 정말 또 많이 사용되는 차기 때문에 이 아이소픽스도 적용이 돼 있다. 트렁크에서 이걸 또 당기면 이 2열 시트가 완전 젖힙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젖힐 수 있고 여기 옆부분 우리가 익숙한 이 손잡이 부분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드마가 보여준 것과 같이 그만큼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근데 얘 아까 해보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봐 나 너무 잘 넘기고 있는데 이거 다단계로 10개가 개야? 넘어가. 방금 보셨겠지만 그냥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원하는 높이만큼 내 체형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다. 2열에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 그리고 지금 선쉐이드가 끝까지 안 열렸는데 됐다. 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이렇게 오픈했을 때 여기까지 다 보입니다. 나 저거 사실 크게 못 느꼈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가 되게 답답하고 이러잖아. 여니까 확 시원해. 그러게. 뭐 차가운 공기가 또 들어오기도 한데 이렇게 실내 환기도 확 다르게 되고 TMI지만 그거 왜 올라와 있어?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면 얘가 이렇게 탄성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윈드 디플렉터라고 이게 바람을 위로 보내줘서 이게 추가적으로 소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 나는 바람은 또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와류가 들어오는 것도 이제 막아주고 와, 쉐이드를 이렇게 다 닫으면 와 진짜 길다. 광활해. 그냥 화면에서도 엄청 광활하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또 전에 적용됐던 파노라마 선루프랑 같은 거고 그때 이것 얘기해줬는데 다스만에서 손잡이. 그거 손잡이 맞아. 손잡이라 그냥 차 타고 내리기도 좀 더 수월하고 거기에 또 코트 행어로도 써도 되고 이 컵홀더와 더불어 이분도 상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만져보면 이 피니쉬도 있어. 마감도 이렇게 돼 있어. 안쪽 손가락 만져볼래? 고무로 마감도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실내가 조금 더 밝은 인테리어가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기 브라운 컬러 있구나. 그럼 브라운 컬러만 컬러에서 주는 느낌이 어떤지만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해요. 네. 늘상 겪는 이런 신차 발표회와 런칭 행사의 현장의 모습이지만 오늘은 좀 더 이 관심도가 더 뜨거운 게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에서 가장 잘 팔린 차 스포티지. 심지어 지금 풀체인지도 아니지만 전면부는 그냥 풀체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고 차의 상품성도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좀 어땠어? 앞에 모습, 얼굴. 보통 있는 그 그릴 부분. 내가 처음 보는 느낌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리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라이트의 끝에서 끝까지 진짜 이 라이트를 다 쓰고 측면의 끝에서 끝까지 드마가 집어준 그 C 쿼터 글래스의 그 포인트도 진짜 트렁크랑 맞닿아 있어. 트렁크 열면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디자인을 끝까지 다 써서 차급을 뛰어넘는 그 웅장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실제로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기아의 SUV 라인업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 셀토스가 가장 작은 차. 그전에는 스토닉이라는 차가 있었지만 단종되었고요. TMI고. 그래서 셀토스가 있고 그 다음이 스포티지, 그 다음이 소렌토.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지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소렌토 위에 텔룰라이드라고 하는 펠리세이드와 동급인 차량이 이렇게 네 가지의
SUV 라인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셀토스 바로 다음 차가 스포티지거든. 근데 실내 타봤을 때 그런 느낌을 느꼈나요? 좀 더 큰 것 같아요. 당연히 크죠. 셀토스보다는 큰데 솔직히 셀토스에 가깝다기보다는 소렌토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바로 스포티지. 실내, 실외 두 가지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CCNC 최신 사양 12.3인치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됐고 아까 실내에서 보여드렸던 최신식 그런 버튼 타입과 SPW 로터리 타입의 기어봉 원래 존재했던 것들이 넘어오기는 했는데 좀 새로운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서 언어가 적용이 되면서 일자로 뻗은 송풍구도 조금 더 촘촘해지고 얇아지면서 통일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 HOD 이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 진짜 도움을 많이 주는 그 부분도 추가가 됐고 기아에 들어가 있는 최신식 기술은 그냥 지금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뭔가 살짝 억울하다. 왜요? 셀토스 바로 윗급이라며. 달랑 거 한 단계 윗급인데 여기에 뭔가 다 넣어줬다는 게 조금 억울함. 사실 더 억울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스포티지 다음 윗급이 소렌토. 이 소렌토 차주분들이 기술이 없었을 때 사신 분들인가 그러면? 그것도 있고 뭐 소렌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지가 조금 시간이 꽤 흐르기는 했으나 사실 이거는 예견된 거야. 왜냐면 이 전 모델에도 사실 스포티지가 소렌토보다 더 먼저 10.25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되고 소렌토라는 더 높은 급의 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포티지가 소렌토가 갖지 못한 걸 먼저 가진 게 꽤 있어. 이미 이 전 모델에 그랬고 지금도 그래서 잘 팔리네. 계속 말씀드린 HOD 손가락 두 개만 잡으면 뜨지 않는 경고등 소렌토에는 없어. 소렌토에 넣고 싶어도 못 넣어. 없는 기능이야. 풀옵션 소렌토에도 없어. 그런데 스포티지 들어갔다. 기아에서 정말 잘 만드는 세그먼트. 정말 대중적인 차거든. 왜냐면 이 차라는 걸 또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길에서 보면 엄청 작은 차와 너무 크면 불편한데 이게 딱 적당한 크기의 SUV 느낌이. 엄청 작은 차와 엄청 큰 차랑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딱 스포티지가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사람들이 그게 가장 실용성이 뛰어나고 뭐 가격적으로나 내 니즈에 맞춰서 그냥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서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층이고 그러다 보니 기아도 정말 열심히 만드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스포티지. 자, 그래서 오늘 만나본 이 기아 더 뉴 스포티지 뭐 실망하지 않았다. 이 실망이 아니라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다 부응한 게 바로 이 스포티지가 아닌가. 여러분께서 만져보고 경험해보시고 운전해보고 하면 저도 아직 시승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기대되는 상품성을 진짜 꽉꽉 채워서 나온 게 바로 이번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이제 멀미가 심한 드마워님과 함께 이제 시승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기억하세요? 투싼 베이비 모드가 들어가서 베이비 모드 키고 우리 dim성이랑 갔다 온 거. 자, 베이비 모드를 키고 엄청 안락하게 주행을 하고 다녀온 경험이 있거든요. 기억이 있거든요. 조금 오버를 해서 제네시스의 쇼퍼 드리븐 모드와 같은 컨셉과 개념이 아닌가. 그런 거였으면 제가 기억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 2열에 앉아야 되는데 2열에 안 앉으셔서 그래요. 그럼 2열에 앉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네, 그러면 이번 스포티지는 2열에 앉아서 한번 느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베이비 모드다 보니까 2열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안락한 최선의 승차감을 제공해주기 위한 모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술의 원천 기술이 모터에서 나오거든. 내연기관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시승기에서 우리 함께 이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언제나처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것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또 시승기 때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궁금한 거 없어? 없어. 알았어.